자, 이번 시간엔 규산염 광물과 화성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온라인 수업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학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섭입대 부근에서 생성된 마그마 A와 B의 위치를 나는 마그마 X와 Y의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X와 Y 중 하나라고 했네요. 자, 가에서 그림을 봤더니 그 섭입대가 있죠?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지요? 그럼 B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그리고 A는 대륙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유문암질 마그마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X, Y를 SiO2 함량에 따라 분류했었는데요. X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 함량이 적습니다. 그럼 얘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Y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A는 X이다. 자, Y죠?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B가 생성될 때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자, 맞습니다. 자, 디귿. 온도는 기억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다. 자, X 같은 경우가 현무암질 용암입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물리량이 더 많지요. 자, 기억이라는 물리량이 많다. 그럼 기억에 온도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설명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아메리카 대륙 주변의 열점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는 열점의 분포가 나와 있고 나에서는 A와 B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B 같은 경우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지요. 바로 이것이 현무암질 마그마,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A 같은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요. 이거는 섭입대 위에 있는 대륙지각 하부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열점은 판의 내부에만 존재한다. 판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판 경계에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같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 지역, 바로 이런 데가 해당이 되지요. 자, 니은. 열점에서는 나의 비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열점에서는 그 지각 아래 뜨거운 물질들이 올라오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 열점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용융 곡선 XY를 나타낸 것입니다. XY는 각각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과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지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마그마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만 하셔도 이와 관련된 문제 모두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Y 같은 경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X는 물이 포함된 멘틀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판의 발산형 경계 또는 열점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지요. 니은은 용융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의 투입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는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X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다. 자, 맞습니다. 니은. 해령 하부에서는 마그마가 기억으로 생성된다. 해령이라는 것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 니은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다. 자, 63% 이상인 마그마를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니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이것은 SiO2 함량이 52%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섭입대 부근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는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입니다. 자, 두 가지 테마가 모두 섞인 융합형 문제가 되겠죠? 자, 가를 보겠습니다. P파의 속도 편차가 나옵니다. 플러스 지역이 어두운 색, 마이너스 지역이
그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를 온도로 변환해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인 지역은 온도가 높은 지역, 플러스인 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A 지역을 통과하는 이렇게 사선을 봤을 때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온도가 높은 지역이지요. 이는 해양지각이 이렇게 섭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A와 B가 있는데 A는 물이 포함된 맨틀의 용융곡선, B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입니다. 그리고 기억 과정이라는 것은 이 맨틀에 물이 들어가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섭입하는 판에 속하는 영역이다. 맞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A는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B 영역의 마그마는 주로 기억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자, B 영역을 봤더니 섭입하는 부근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자, 섭입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가 해양판, 해양지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어디에서? 함수광물에서 말이죠. 그 포함된 물이 열과 압력에 의해 나와서 맨틀의 용융점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화성암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광물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성암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행히도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소 하나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4개의 산소가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연체는 전기적으로 음성입니다. 그것은 규소가 사가 원소이고 산소가 이가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규소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가 4개지요. 그리고 산소는 16족 원소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그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규소는 4개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우며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규소에 4개의 산소가 결합하다 보면 이것의 전기적 성질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음이온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든지 아니면 철과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전자를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후자를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온 결합을 한 부분이 약한 편이지요. 다시 말해 산소끼리 공유결합한 부분이 훨씬 더 결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유하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진 광물이 훨씬 더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산염 삼연체들이 서로 산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마그마 안에 규산염의 함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알아보고 쉽게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규산염 함량이 적다면 같은 규산염 삼연체를 찾기 어려워 그 자리를 칼슘, 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이 채우게 됩니다. 즉 마그마 내에 규산염 함량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결합하기 쉽다. 그래서 석영과 같은 망상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유하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진 광물 또는 암석의 결합이 끈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합이 끈끈하다라는 것은 화도를 통해 나온 마그마가 쉽게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화산체는 점점 높이가 높아져 가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사는 훨씬 더 급해지겠죠? 그래서 규산염 함량이 많은 유무남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면 종상화산이나 용암, 돔과 같은 경사가 높은 화산체를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보면 하늘이 굉장히 노랗게 나오고 있죠?
자, 왜 노랗게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라타카우 섬의 화산 폭발로 인한 이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폭발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파열음과 에너지가 나왔다고 하지요. 그리고 분출한 마그마는 주로 유무남질 마그마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무남질 마그마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퍼지지도 않지만 이 안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폭발 현상, 폭발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그마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분진들, 그러니까 화산재 또는 화산력, 화산탄과 같은 것들이 성층권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대기를 감싸게 되지요. 대기에는 빛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란은 입자의 크기, 그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색 빛으로 갈수록 더 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그림은 대기 중에 먼지가 대단히 많은 상태였다. 그래서 산란이 잘 일어나서 짧은 파장은 거의 없어진 상태, 소멸된 상태, 긴 파장은 남은 상태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뒤에 있는 하늘의 색깔이 붉게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마그마 내에 규산염 함량이 적다라는 것은 SiO4 사면체들끼리 결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끈끈하지 않겠죠?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화도를 따라서 나온 그 마그마들이 쉽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는 완만해지죠.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마치 방패처럼 둥근 형태의 화산을 이루는 것을 순상화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라산이 있죠. 더더욱 퍼지게 되면 하나의 평탄한 대지가 되는데 이를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원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두 마그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현무암질 마그마, 하나는 유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금속 함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는 규산염의 함량이 적었었지요. 그러면 그만큼 금속이 많을 것입니다. 금속이 많이 녹아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에 유무암질 마그마는 금속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굳어서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지구과학 2에 옛날에는 나왔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암질 마그마를 비교해 봤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기본 구조로 하여 만들어지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은 SiO4 사면체가 기본 구조이며 이것이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든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다양한 광물을 만듭니다. 공유하는 산소가 없는 독립 사면체인 감남석부터 모든 산소를 공유하는 망상 구조인 석영과 장석까지 규산염 광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산소가 많을수록 점성이 커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마그마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금속 함량이 적고 석영과 장석 함량이 많은 유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가장 낮고 분출할 때 경사가 큰 종상화산체 또는 돔 형태를 만듭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상에는 여러 화성암들이 있는데요. 이를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석의 화학 조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암석 내 규산염, SiO2 함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갱이의 크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큰 입자를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자, 규산염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는 암석 안에 철, 알루미늄, 칼슘, 칼륨과 같은 또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은 줄어듭니다. 금속이온들도 줄어들지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고 색깔은 밝아지게 됩니다. 자, 먼저 알갱이의 크기, 냉각 속도에 따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화산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타난 그 암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얕은 부분 또는 지표 바깥에서 냉각이 되었겠죠. 자, 지표에서 냉각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그마와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빨리 식겠죠. 빨리 식기 때문에 알갱이가 성장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며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의 크기가 커지게 나타나는 암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하여 알갱이의 크기가 커지기 어려운 조직을 가리켜 세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화산암이 바로 세립질 조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냉각이 되면 알갱이가 성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조직을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심성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들을 보면은 현무암과 화강암이 있죠. 자, 현무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세립질 조직의 암석입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조립질 조직의 암석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가 보이죠. 반면에 현무암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세립질 조직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조립질 조직은 이렇게 큰 것이 하나의 알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립질, 세립질 조직, 입자의 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났는데 조립질 조직은 보통 심성암과 비슷하고 세립질 조직은 화산암과 비슷합니다. 옆에 유리질, 반상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리질은 세립질보다 더 빨리 식은 겁니다. 아마 바다 위에서 식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상 조직은 광물마다 냉각 속도에 차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빨리 식은 애는 입자의 크기가 작고 천천히 식은 애는 입자 크기가 크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존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지요. 자, 2번입니다. 마그마가 굳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하나는 규산염의 비율, 그리고 하나는 냉각 속도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어 결정이 충분히 성장한 것, 바로 이것을 조립질 조직이라고 하며 이러한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로 화강암이 있습니다. 반면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결정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세립질 조직이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를 갖는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하지요.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로 현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암석인 현무암과 화강암을 가지고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현무암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규산염의 함량이 52% 이하였었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의 비율은 높겠죠. 그래서 색깔이 어둡고 밀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화강암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그래서 63% 이상 규산염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금속 원소가 적기 때문에 색깔이 밝고 밀도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규산염 성분에 따라 화성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마그마의 분류와 같습니다. 가령 규산염 비율이 52% 이하일 때 현무암질 마그마였고, 이것이 급격히 냉각되면 현무암이, 천천히 냉각되면 반려암이 만들어집니다. 52%에서 63% 사이 규산염 성분의 마그마를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하며, 급격히 냉각되면 안산암, 천천히 냉각되면 섬노감입니다. 규산염 비율이 63% 이상이면 유문암질 마그마라 하며, 급격히 냉각되면 유문암, 천천히 냉각되면 화강암입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화성암을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염기성암, 산성암 등은 규산염 함량에 따른 분류 명칭으로 화학에서 사용되는 산성 염기성과는 의미가 다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현무암 같은 암석들을 염기성암, 그리고 화강암 같은 암석을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즉 규산염 함량이 많을수록 산성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SiO2 함량과 냉각 속도에 따라서 각 암석들을 분류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해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각각의 설명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으니만큼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어 그 시험에서 틀리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내신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또는 수능까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 중에서도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는 금속 원소의 비율이 높아 색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을 유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반면 석영과 장석과 같은 광물은 색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물을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투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색깔이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각각 무색 광물과 유색 광물로 구분할 뿐이지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유색 광물의 비율이 높아 색이 어둡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무색 광물의 비율이 높아 색이 밝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자면 현무암과 같은 애들은 감남석이나 각섬석 이런 그 광물들이 많습니다. 반면 유문암이나 화강암은 석영과 장석 이런 광물들이 많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암석인 현무암과 화강암을 사진 자료를 보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화산이 있죠. 화산 근처에서 나오는 암석이 바로 현무암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화강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강암은 천천히 식겠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눈에 보일 정도지요. 그리고 색깔은 밝은 편입니다. 현무암, 검을 현자를 쓰니까 상당히 어둡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강암은 뒤에서 그 압력 감소에 의한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마치 이게 합판처럼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서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자, 판상전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광물과 암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 칼슘, 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원소들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그 화강암은 나트륨, 칼륨, 규소와 같은 암석들, 그 광물들이 많지요. 자, 그래서 밀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광물을 보면 현무암은 감남석이나 휘석과 같은 유색 광물이 많은 편이지요. 반면에 화강암은 석영이나 정장석 같은 밝은 흰색이나 그 핑크색을 띠는, 분홍색을 띠는 그러한 광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의 색깔이 어둡고 화강암의 색깔이 밝은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지요. 반면에 심성암은 섬노감이나 화강암을 보더라도 입자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암도 오돌토돌한 게 멀리서만 보이는 것이 입자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규산염 함량. 유문암이 많고 현무암 쪽이 적습니다. 자, 산화철이죠. 철은 현무암 쪽이 많겠죠. 산화 마그네슘 금속입니다. 역시 현무암 쪽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 쪽이 금속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밀도는 더 높은 것입니다. 자, 냉각 속도는 보겠습니다. 냉각 속도는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표,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재 내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성암인 현무암과 화강암을 비교한 표입니다. 암석과 지형에서 나타나는 상처를 전리라고 하며 암석 내에 뚫린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암석은 비교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무암 지형인데요. 우리나라 현무암 지형은 대부분 신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내륙에는 한탄강에 있는 주상절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번째 그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한탄강, 요런 강 옆에 보면 주상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원의 용암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안 지형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그리고 경주나 부산 또는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제주 서귀포 지삿개 해안에 있는 주상절리, 그 다음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거친 용두암, 한탄강 주변에 있는 제인폭포,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여기가 있죠? 바로 경주의 양남 해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등산 주상절리가 또 있습니다. 얘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이 아니죠. 중생대 안산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질유산으로 최근에 선정이 돼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형은 대부분 중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설악산, 북한산, 불암산, 오대산, 치악산, 관악산, 이런 형태의 산들이 화강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뒤에 악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까 현무암과는 다르게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색깔이 밝습니다. 그것은 무색 광물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도드라진 바위들, 이것이 중생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화강암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성암 지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6가지 지형이 거의 모두 출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 서귀포 지삿개 해안의 현무암, 그리고 북한산 인수봉이라든지 아니면 설악산의 울산바위라든지 하는 화강암에 대해서 사진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지 역량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나라 다양한 화성암 지형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칼데라를 품고 있는 백두산. 칼데라라는 것은 화도가 함몰되어서 만들어진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것을 칼데라 호라고 하지요. 백두산의 천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백두산은 신생대 때 분출한 화산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B. 한탄강. 여기는 현무암으로 된 주상절리가 유명합니다. 자, C. 1억 7천만 년 전에 태어난 북한산. 중생대 화강암 지형입니다. 자, D.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섬 지형이지요. 열점이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 화강암 암봉이 수려한 설악산. 말 그대로 중생대 화강암 지형입니다. 자, F. 한국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와 독도. 신생대 현무암 지형입니다. 그리고 G. 신의돌기둥, 무등산 주상절리대. 주상절리이지만 얘는 중생대 안산암 지형이라는 점, 그것이 다른 주상절리와 구분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의 현무암 관련 지형은 신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각기둥 모양의 쪼개짐이 있는 주상절리 지형이 있으며 한탄강, 경주 양남 해안, 제주도 지삿개 해안 등의 주상절리와 울릉도와 독도, 백두산이 있습니다. 단 무등산 주상절리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안산암 지형이라는 점이 지역적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형은 주로 중생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주상절리와 화강암 지형을 주고 둘의 나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설악산, 북한산, 불암산, 오대산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화성암에 대한 1단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